야구부장 채널과 크보 오프너가 공동으로 LG 플러스와 함께하는 야구 대표팀 응원 댓글 이벤트. 커뮤니티 탭에 가셔서 응원 댓글을 쓰시고 구독 인증만 하시면 됩니다. 이용찬 선수가 지금 NC와의 협상을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버페이는 절대 없다라는 뉘앙스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희가 최원태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렸고 아직은 이제 이용찬 선수도 명확히 지금 그 협상 테이블을 열었다 이런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NC 구단은 뭐 이용찬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임정호, 김성우 선수까지 대화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대요. 대화는 하고 있는데 뭐 계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양측이 다 만족할 만한 그런 그럼요. 계약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지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NC 구단 입장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구단이 너무 무리할 수는 없다. 예, 적정선에서 잘 합의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네. 지금 뭐 다 아실 텐데 NC 구단 상황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오버페이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지금 그 영입을 하거나 하기에는 지금 NC가 조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부 FA 영입도 어렵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시선을 이제 내부 FA로 돌려야 되는데 이 내부 FA를 두고도 오버페이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올해 이용찬 선수의 성적이 좀 애매합니다. 지금 이제 뭐 기사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 시즌 성적이 57게임에서 3승 9패 16세이브를 하긴 했는데 평균 자책점이 지금 6점대가 넘어요. 네, 커리어 사실상 로우죠. 네, 맞아요. 6.13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불펜 투수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강한 불펜진, 양질의 불펜진을 구축해야 상위권, 그리고 우승을 할 수 있다라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이용찬 선수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올해 기록이 올해 성적이 너무 안 좋았고 제 기억으로는 NC가 긴 연패에 빠졌을 때 이때 이용찬 선수가 좀 치명적인 블론 세이브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페넌트 레이스 전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NC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용찬 선수의 고전도 있었거든요. 이걸 두고 이제 뭐 NC도 그렇겠지만 다른 팀들이 그럼 현재 이용찬의 기량이 어떠냐? 네. 혹시 에이징 커브 아니냐? 뭐 좀 이제 주춤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물음표를 던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 선수의 커리어만 놓고 보면 어쨌든 마무리 투수를 했던 선수고 마무리 투수로서 리그 정상급 활약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가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용찬 선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도 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구승민 그리고 지금 뭐 SSG와 계속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노경은 선수보다는 이용찬 선수 측에서는 더 좀 높은 계약 규모를 바라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들거든요. 지금 기사에 나오는 대로 이용찬 선수의 강점이 선발 경험도 있다는 거고 또 이호준 그 NC 신인 감독도 내년에는 만약 팀에 남는다면 선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용찬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런 역할도 이제 어디와 계약을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이용찬 선수의 마음이 어떤지, 그냥 계속 중간 투수를 하고 싶은지, 마무리 투수에 대한 욕심이 계속 있는지, 아니면은 이호준 신임 감독의 그 바람 혹은 계획처럼 한번 선발로 전환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걸 원하는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또 NC와 협상할 때는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지만 타구단이랑 협상을 하게 되면은 타구단 입장에서는 이용찬 선수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이 서야지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용찬 선수가 그 첫 번째 FA 할 때도 별로 운이 안 좋았죠. 그때 수술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재수했죠. 맞아요. 네. 그 반재수 뭐라고 해야 될까? 반수. 이거 반수? 반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어쨌든 계약 시기가 5월이었어요. 맞아요. 이것도 저 뭐 일종의 오디션 보고 맞아요. 내가 그래서 지금 했죠. 컨디션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술하고 재활이 끝나고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도 그냥 FA 재수하는 게 아닌가 싶긴 했는데 그냥 FA 신청해가지고 시장에 나왔었습니다. 이용찬 선수는 이번 FA 계약 과정에서는 앞으로 자신이 좀 원하는 이 보직 이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계속 중간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정말 선발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어떨까? 이용찬 선수가 사실은 이제 뭐 선발 경험도 좀 있고 사실 이제 나이가 89년생, 그러니까 네. 빠른 89니까 이제 88년생들하고 같이 선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9위만 놓고 보면 뭐 마무리도 좋은 투수긴 했는데 다양한 변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선발도 참 매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투수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NC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NC가 뭐 올해 전망이 좀 어두웠던 것도 네. 토종 선발진에 좀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과연 지금 뭐 구창모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정상적인 5인 로테이션 돌릴 수 있냐 없냐. 근데 결과적으로 올 시즌에 이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결국 또 이 과제가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건데 내년까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NC 입장에서는 이용찬과 계약을 하면은 좀 선발 투수로 써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용찬 선수가 그 선발로 돌았을 때 그 나름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종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을 되살린다면 그리고 토종 선발 투수가 부족한 NC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뭐 생각할 만한 옵션이긴 한데 이 시장에서 또 어떻게 볼지 모르는 그렇죠. 거죠. 시장에서 과연 타 팀이 이용찬을 선발로 볼지 중간으로 볼지 아마도 좀 중간으로 볼 것 네. 같거든요. 네. 이제는 마무리도 이제는 사실 올해 초반에 좀 맞긴 했지만 결국 후반으로 가서는 좀 많이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선발도 마무리도 아니 이제 중간 투수 지점을 조금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는. 그 대목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전반기에 좀 안 좋다가 후반기에 좀 좋아지면 좋은데 네, 맞아요. 이용찬은 지금 전 반대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전반기는 뭐 그럭저럭 잘 넘겼는데 네. 후반기에 너무 안 좋아서 사실은 여러 팀이 지금 이용찬 선수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선발 전환 얘기가 나온 게 네. 이게 마무리로 좀 네. 힘드니까 선발했던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선발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렇게 나온 게 이 시장 가치에 있어서는 이용찬 선수에게 마이너스일 수도 마이너스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무리하다가 선발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케이스가 있나요? 저는 반대 케이스는 좀 많은데. 저는 왔다 갔다 한 그 김영수 선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왔다 갔다 네, 김영수 선수 뭐 선발 던졌다 마무리 던졌다. 선발을 그러니까 불펜을 하다가 선발 네. 불펜을 하다가 선발 딱 떠오르진 않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선발을 하다가 마무리를 가서 잘하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 근데 이게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용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한 최근 연도가 2020년도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4년 전입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선발 투수 나가게 된다면 5년 만에 다시 선발 투수로 나오는 건데 과연 이게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까? 송진우? 네. 윤성민. 그래요. 근데 이 선수들도 사실은 뭐 거의 선발급으로 하다가 이제 네. 네. 말년에 구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용찬. 이제는 이용찬 선수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계속 그러니까 최근 한 5년 동안 마무리를 하다가 30대 중반에 선발로 돌아간 케이스는 그렇게 많이 네, 생각나진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는 더 드문 네. 거고요. 반대로 이제 선발을 꾸준히 하다가 그렇죠. 말년에 이제 30대 후반에 40대 중간 투수로 이제 전향을 해서 또 자기 역할을 잘한 투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이게 그래서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네. 선발로 바라보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나이도 있고. 예, 이 선수를 시장에서 타 팀이 선발로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요. 충격의 후반기였습니다. 14.67. 후반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NC가 그러니까 후반기 성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시즌 초반부터 이용찬이 불안하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연패에 빠지면서 강윤건 감독에게도 그 질문 참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용찬을 언제까지 마무리를 계속 끌고 가실 겁니까? 근데 뭐 제일 나은 투수다. 네. 뭐 그러면서 사실은 길게 갔고 연패 길어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팀 성적 또 감독 경질에 어찌 네. 보면 뭐 단초가 됐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잠실 경기로 기억하는데 그 경기 블론 세이브가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NC의 긴 연패로 또 이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기가 좀 치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그 이호준 감독 나온 그 기사에 보면 NC가 왜 이 가을에 좀 잠잠하냐 관련해서 뭐 앞서 이제 그 그룹 사정도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NC 소프트가 좀 적자를 보면서 좀 어려운 건 맞는데 사실 NC 그룹 전체가 이게 어려운 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이제 그 모그룹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돈을 이렇게 예전처럼
그 큰 손이 돼서 쓰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NC는 이제 FA 시장의 강자였어요. 그럼요. 네, 엄청나게 다른 팀들도 다 두려워하는 뭐 소위 말하는 S급이 나온다. 네. 이러면은 또 NC가 데려가는 거 아니야? 막 그렇죠.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거든요. 지금은 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이호준 감독 또한 감독 취임식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선물보다는 외국인 선수 그대로 특히 하트 선수, 하트, 예, 그리고 맷 데이비슨, 네. 데이비슨. 예, 좀 계속 붙잡아 달라. 이걸 좀 이제 더 바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영입은 저는 네. 올해도 좀 외부 FA는 없을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 내부인데 이 내부 FA 지금 저희가 뭐 이용찬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임정호, 김성욱 선수도 있어요. 이 선수들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타고 다니 노리는 알짜 선수들이라고. 네. 진짜예요. 네. 네. C등급의 알짜 선수들. 네. 그런데 일단 이 선수들에 대한 NC 구단의 입장은 창단부터 함께해온 선수들이다. 근데 이 선수들 둘 다 이제 NC에서 신인 드래프트 지명을 받은 선수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부분도 고려는 하는데 네. 또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예, 우리가 가진 적정선에 맞춰서 제안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의 차례가 오면은 네. 어찌 보면 또 혼란스러운 시장 흐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네. 예상이 됩니다. 그 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따로 네. 클립을 준비할 예정이죠. 네. C등급 관련돼서는 저희가 또 클립을 따로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말씀드릴 건 방금 전에 모기가 나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저 이걸 보셔야 여기- 됩니다. 네네. 이걸 두고 있는데 저희 스튜디오가 주변에 그 음식점이 네. 주변에 있어서 맞아요. 가끔 이 철지난 11월에 12월이 내일 모레인데 모기가 저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이해해 파리채를 좀 주시고요. 들어도 되나요? 계속 나한테만 오지? 네, 방송 중에 제가 파리채를 들어도 되나요? 하여튼 날아오면 잡으세요. 네. 하여튼 그래서 NC가 시즌 중에 제가 몇 번 방송 때 그 말씀 드렸는데 모기업 돈이 없진 않, 그러니까 그 모기업이 어렵다 뿐이지, 그러니까 구단에 대한 투자를 아끼는 팀은 아닌데 네. 지금은 이제 어쨌든 모 구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NC의 FA 영입은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그렇죠. 네. 할수 27번 있는 선수. 네. 네. 거기가 모기가 잘못했네요. 감사합니다.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일단 NC 이야기 좀 해봤고요. 이용찬 선수의 거치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얼핏 얘기해 주셨는데 과연 또 임정호 선수, 김성욱 선수는 B등급이고 C등급이고 C등급이. 이용찬 선수 B등급이에요. 네. 이것도 어떻게 또 작용할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얼핏 저희가 이용찬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오퍼를 받고 가면 좋을지 적정 금액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네. 마무리 투수의 커리어가 있어서 지금 구승민 선수의 계약보다는 좀 높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거기에 응답을 하느냐 그렇죠. 이건 네. 또 이제 다음 문제죠. 네, 그래서 참 하필이면 또 올해 커리어 로우에 가까운 네. 그런 성적을 했기 때문에 참 물음표인데 그래도 마무리했던 투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용찬 선수를 영입하는 팀이 이용찬 선수를 마무리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뭐 필승조가 5명, 6명이 돼야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맞아요. 그 5명, 6명 중에 한 조각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또 리바운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승민 선수도 마무리 투수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필승조의 몸값이 좀 올라가는 흐름이다 지금 현재 시장이.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마무리 투수의 경험이 올해는 정말 안 좋았지만 플러스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장현식, 김원중을 놓친 팀 중에서 한 팀 좀 예전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지 기량이었으면 예전 기량이었으면. 근데 올해 너무 안 제가 좋았고. 그랬잖아요. 장현식을 네. 노리는 구단들이 김원중으로 그러면 선회해 볼까 해가지고 네. 김원중도 알아봤는데 그렇죠. 김원중은 롯데만 이미 한답니다 롯데만 해가지고 네. 그렇구나 하고 빨리 접었다고. 만약에 이용찬 선수가 한 2, 3년 전에 그런 기량이었으면 분명 또 이 전화가 장현식, 김원중도 안 되면 그럼 이용찬으로 갔을 텐데 네.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타 팀의 수요는 조금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등급이 B다 보니까 맞아요. 이것도 등급이 B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 소속 구단이랑 적당한 가격에 하는 게 현재로서는 저는 이용찬 선수에게는 가장 베스트 계약이 아닐까라는 조심도 듭니다.